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니어를 위한 라디오 팟캐스트 인생은 60부터입니다.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혹시 지금 당장 수술비나 입원비가 필요한데 수중에 돈이 없어서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까? 아니면 껑충 뛰어오른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 때문에 이사를 가야 하나 한숨만 내쉬고 계신가요?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자니 애들 살기도 팍팍한데 짐이 될까봐 입이 떨어지지 않고 은행 대출을 알아보자니 나이도 많고 소득도 없다고 문전박대당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만 60세 이상이시고 지금 매달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국가에서 여러분을 위해 최대 1,400만 원이라는 큰돈을 아주 저렴한 이자로 당장 빌려준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굽은 어깨를 활짝 펴게 해드릴 확실한 해결책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우리가 젊은 시절 새벽 이슬 맞으며 출근하고 밤하늘의 별을 보며 퇴근하던 그 고단한 세월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가족들 먹여 살리겠다고, 자식들 공부시키겠다고 정말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그렇게 피땀 흘려번 돈의 일부를 매달 국가에 꼬박꼬박 납부해온 것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그런데 막상 나이가 들고 몸이 아프거나 갑작스럽게 목돈이 필요해졌을 때 정작 내 돈을 낸 국가로부터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안타깝게도 국가에서는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도 동네방네 떠들며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우편물 한 통 덜렁 보내고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러다 보니 정보에 어두운 우리 어르신들은 이런 엄청난 혜택이 있는 줄도 모르고 당장 급한 마음에 이자가 연 15%나 되는 카드론을 끌어다 쓰시거나 대부업체 문을 두드리시기도 합니다. 1,000만 원을 빌리면 1년에 이자만 무려 150만 원을 내야 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라디오를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억울한 손해를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당당하게 누려야 할 권리, 바로 국민연금 실버론에 대해 아주 상세하고 친절하게 마치 옆집 이웃이 차 한잔 마시며 이야기해 주듯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든든한 제도를 누가 이용할 수 있는지부터 확실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나이입니다. 주민등록상으로 만 60세 이상이셔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현재 국민연금을 매달 정상적으로 수령하고 계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두 가지 기본 요건만 충족하신다면 시중은행에서 신용등급이 낮다고 매몰차게 거절당하셨던 분들도 아무런 걱정 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 따위는 전혀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왜냐고요? 이것은 여러분이 평생에 걸쳐 성실하게 납부하신 소중한 연금을 바탕으로 하는 여러분 스스로의 정당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가에서 아무 이유 없이 무턱대고 돈을 내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삶에서 급박하게 돈이 필요한 4가지의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실버론이 여러분의 든든한 구명조끼가 되어줍니다. 그 4가지 상황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첫째, 가장 많고 흔한 경우입니다. 바로 의료비, 즉 병원비가 필요할 때입니다.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고장나는 곳이 많아집니다. 무릎 관절 수술을 받아야 할 수도 있고 임플란트를 해야 할 수도 있으며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큰 수술과 입원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 날짜는 코앞으로 다가오는데 병원비 낼 돈이 없어서 덜컥 겁부터 나신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제는 혼자 쏙 끓이며 자식들 눈치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든든한 비상금 실버론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거 안정을 위한 전월세 보증금입니다. 집주인이 갑자기 보증금을 큰 폭으로 올려달라고 하거나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야 하는데 새로운 집에 보증금이 모자랄 때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이럴 때 실버론을 활용하시면 차가운 길바닥이 아닌 따뜻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거뜬히 지켜내실 수 있습니다.
셋째,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 피해를 입었을 때입니다.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나 화재로 집이 파손되거나 생활의 터전을 잃었을 때 당장 복구할 자금이 막막하다면 국가가 따뜻한 손을 내밀어 줍니다. 넷째,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슬픈 일이지만 평생을 함께해온 사랑하는 배우자가 세상을 떠났을 때 필요한 장제비입니다. 경황이 없고 깊은 슬픔에 잠겨있는 상황에서 장례 비용마저 무거운 짐이 된다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럴 때 마지막 가는 길을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이 훌륭한 제도입니다. 자, 이제 이 훌륭한 제도를 도대체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복잡한 거 딱 질색이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 신청 절차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4단계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필수 서류 3가지 챙기기. 가장 중요합니다. 이 3가지 서류가 없으면 헛걸음하실 수 있으니 꼭 메모해 두십시오. 하나,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 둘, 대출금을 입금받을 통장 사본입니다. 자녀 이름 안 됩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로 된 예금 통장 사본을 준비하십시오. 셋, 왜 돈이 필요한지 증명하는 용도 증빙 서류입니다. 병원비라면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 원본을, 전월세 보증금이라면 동사무소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 계약서를 챙기시면 됩니다. 이어서 둘째,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하기. 꼼꼼하게 챙긴 서류를 들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가십시오. 번호표를 뽑고 창구에 가셔서 직원에게 신분증을 내밀며 딱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실버론 대출 신청하러 왔습니다. 셋째, 대출 신청서 작성하기. 직원이 대출 신청서를 건네주면 거기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적으십시오. 대출 신청 금액란에는 당장 필요한 금액을 최대 1,400만원 이하로 적어 넣습니다. 직원이 짚어주는 곳마다 빠짐없이 서명하시고 도장을 꾹 찍으시면 됩니다. 넷째, 접수 완료 및 입금 확인하기. 서명이 끝난 신청서와 챙겨온 증빙 서류를 직원에게 제출합니다. 직원이 확인 후 접수증을 내어주면 모든 절차는 끝납니다. 당당하게 집에 돌아오셔서 며칠 뒤 내 통장에 든든한 목돈이 입금되는 것을 확인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젊은 시절 이마에 구슬땀을 맺혀가며 묵묵히 성실하게 납부했던 그 연금이 내 인생의 가장 춥고 외로운 겨울날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최고급 솜니불이 되어 내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오신 여러분이 마땅히 누리셔야 할 노후의 당당한 권리이자 평안입니다. 오늘 이 라디오 방송을 들으시며 마음의 위안을 얻고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유익한 정보를 챙기셨다면 잊지 마시고 채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단추를 한 번씩 힘껏 눌러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근심 걱정 모두 내려놓으시고 마음 편안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언제나 여러분 편에 서서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를 지키는 시니어 정보 라디오 팟캐스트 인생은 60부터 였습니다. 감사합니다.